네, 이번 순서 전략주 AS 코너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서 방송 중에 실제로 추천드렸던 전략주에 대해서 또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유효할지 새롭게 이야기 나눠봅니다. 먼저 백승화 대표님의 전략주 AS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코리아나입니다. 2월 1일에 매수를 했고요. 이미 최고가 수익률, 목표 수익률 달성을 한 종목이고 지난번 방송 때 좀 중국의 보복 소비가 예상이 된다. 계속해서 모아나가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해주셨는데 네. 어떤 전략도 새롭게 이야기해 주실까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5% 정도 수익을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일단은 뭐 이 목표가가 그냥 1차적인 목표가일 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바닥 구간에 위치하고 거래량이 실렸을 때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지금은 올라갔지만도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금요일 자리에서 장중 4% 이상 급등하면서 뭐 이제 한 3,780원으로 매수가 대비 10% 이상까지도 이제 수익이 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매수가 부분까지 다시 내려오는 모습이다. 근데 거래량이 많이 실리지 않았고 화장품 테마가 지금 완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직도 매수가 가능하고 올라갈 만한 여지는 충분히 있다.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매수가를 뭐 3%, 4% 수익 보려고 사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바닥을 찍고 돌리는 구간에 있고 이 거래량을 봤을 때 그리고 이 흐름을 봤을 때 화장품주가 가장 뜨거웠던 시절은 2014년도, 15년도입니다. 이 차트를 길게 보면 이 역사적인 시고가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 이후에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터졌던 거래량들이 있지만 지금은 완전히 이제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2022년에 완전히 바닥을 찍고 나서 거의 반년 동안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나서 돌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출발하기만을 기다리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 5%에 대한 수익은 충분히 달성을 했지만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목표 수익률 달성한 종목입니다. 현재 지금도 장기적으로는 바닥 구간에 위치해 있고요. 상방이 열려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목표 수익률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 보유, 홀딩 의견 주셨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2월 1일에 매수했던 링크 제네시스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합으로 거래 끝냈고 역시나 이 종목도 1차 목표가는 달성을 했습니다. 링크 제네시스는 어떤 말씀 주실까요? 사실 AI 관련주, 로봇 관련주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로봇 붙은 종목들 다 올라갔으니까 네. 이 종목들도 올라갈 만한 여지는 많이 있다. 지금 제가 이제 아침에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고 지금 이제 방송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AI나 로봇 테마가 1월 달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2월 달 들어서도 기간 조정 이후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링크 제네시스 역시 현재 구간 일단 목표가 8,000원에 가까운 구간을 달성을 했지만 지금도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흐름을 보시면 1월 달 이후에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고 계속해서 11선을 지켜주는 흐름을 보이다가 어제 금요일이죠. 지난 거래일에 약간의 하락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거래량은 전혀 이제 빠져나간 거래량이 발견되지 않고 지금도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다. 그리고 로봇이라고 붙어있는 종목들, 뭐 로보라던가 로보티즈, 유일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등 로봇이라고 붙어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강세를 보였는데 링크 제네시스 역시 사업 부분은 제조용 로봇 부분이기 때문에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양봉에 사는 것보다는 음봉 또는 보합 구간에서 매수하시는 전략을 바라보시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링크 제네시스 로봇 관련주이죠. 2월에도 기간 조정 이후에 AI나 로봇 관련주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현재도 매수 가능하고 다만 음봉이나 보합 구간에서 사보는 자세를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2월 3일에 매수했던 KL넷 선박 항반 관련주이죠. 오늘 최고가 수익 4% 달성한 종목인데 어떤 전략이 또 유효할까요? KLS는 지금 이제 뉴스를 기다리는 구간이다. 네. 제가 대부분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바닥에서 일단 세력들이 들어와 있고 매집 이후에 흐름을 돌릴 수 있는 종목들을 많이 말씀을 드려요. 고가에 있는 종목들을 이제 매매하는 것보다는 바닥에서 지금 섹터의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 들리는 측면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을 매수해서 기다리는 게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외국인 수급들도 꾸준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요. 이 종목에 대한 이 모멘텀을 봤을 때 실적 부분도 계속해서 좀 어느 정도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21년도에 고가가 최고가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지수가 밀릴 때 거래량 없이 계속해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한 꼬리가 나오는 캔들들 10% 그리고 바닥 구간에서 16%, 네. 12% 그리고 최근에 이제 17% 이런 캔들들이 나올 때 특징적인 뉴스를 보면요. 이 뉴스 구간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항만 물류 국가전략 사업으로 육성한다. 그리고 세계 최초 선박 항만 배후 물류 이런 뉴스들을 터뜨리면서 4조 투입, 부산 북항 2단계 재개발 시동 건다. 이런 뉴스들을 터뜨리면서 개인들의 관심을 끌고 완전히 바닥 구간을 찍고 돌리는 흐름이다.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 시총도 687억 정도인데 현재 구간이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영역이다. 충분히 매집이 되어 있고 주가에 대한 부분은 지금도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KLS는 현재 뉴스 재료를 기다리며 상승을 준비하는 구간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실적도 받쳐주고 또 저평가되어 있는 만큼 현재도 매수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AS 종목입니다. 3일에 매수했던 AI 메타버스 관련주 알체라인데요. 초고가 수익률 12% 넘게 달성을 했고요. 오늘 장중에 11% 넘게 급등을 했고 종가로도 6% 넘게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알체라는 또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이제 알체라가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 중에서 네. 가장 다이나믹하게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네. 이 종목은 상하방 흔들리는 폭이 10% 내외가 하루에도 정말 우습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있다. 제가 이제 2월 8일 날 이 장중에도 고가 이제 달성을 해주면서 어느 정도 이제 목표가에 대한 달성을 해준 모습이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내려오는 자리도 매수가 가능하다. 오늘 노란톡방에서 장중에도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을 보셨겠고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VI가 달성되었고 지금도 아직 올라갈 자리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기간 조정의 영역이고 원래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고 하면은 오른 뒤에 떨어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이죠. 횡보하고 나서 다시 한번 시세를 받을 수 있는 영역에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 지금도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를 설정한다고 하면 사실 저는 18,000원까지도 열어두고 보고 있는데 이 구간은 이제 살펴봐야 되는다. 지금은 일단은 기다려보는데 양봉에 사는 것보다는 역시 음봉에 사는 것이 매수 메리트가 있어 보이고요.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교적 변동폭 큰 종목 알체라였습니다. 현재 상승 여력이 아직까지도 있고 목표가 18,000원까지 열려 있다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2월 10일에 매수했던 TMC 지난주 방송 추천주였습니다. 오늘도 7% 넘게 상승하며 마감을 했는데요. TMC는 또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이 종목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에 바로 손절가를 살짝 건드리기는 했어요. 네. 그 이제 기술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부분인 만큼 사실 손절가를 터치했을 때는 손절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노란톡방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손절하지 않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이다. 만약에 이 구간을 지켜준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이제 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신규 상단주를 매매할 때는 손절가를 지키는 것은 반드시 좀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영역에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매물이 없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최근에 꿈비라는 종목이 보면 상장하자마자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오늘도 장중에 23% 가까운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신규 상단주 같은 경우에는 매물이 없고 수급이 붙었을 때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TMC 역시 상한가가 나오고 상한가 이후에 기간 조정을 받았지만 5일선이나 11선 정도를 지켜주는 흐름이 계속 나타난다면 다시 한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42,000원에서 43,000원 구간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까지 AS 진행해 봤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백승화 대표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전략을 얻고 싶으시면 문자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의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적풍 전문가님의 전략주 AS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모듈러 관련주이죠. SY. 오늘 3,560원으로 종가 형성했는데요. SY는 어떻게 전략도 새롭게 유효할까요? 네, 요즘 그 사회면을 보면은 네. 그 튀르키예 지진 얘기가 네, 정말 맞아요. 뭐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갈수록 좀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금전적인 지원과 뭐 장비들 그리고 이제 인력들까지 파견을 해서 그 구조 화정을 돕고 있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사우디 쪽이라든지 또 다른 나라 쪽으로 이제 모듈형 주택의 어떤 그런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 작년에는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때문에 한번 언급이 됐던 종목들인데 SY 같은 이런 모듈형 주택 관련주들이 어떤 폐허가 된 곳에서 빠르게 좀 숙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SY도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좀 관련주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최근에 그 재건주들을 보시게 되면은 데모가 물론 오늘은 다른 이슈로 올라오긴 했지만 데모도 자리들이 괜찮아요.
지금 저점 딱 만들고 있고 한번 올라올 만한 재료가 있고 또 그때 같이 움직였던 게 현대 에버다임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분위기가 조금씩 좀 살아나고 있어요. 이 기업들은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쪽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에 이어서 또 사우디, 거기다 추가적으로 최근에 튀르키예나 시리아 쪽에 그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이런 재건주들 반등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SY도 제가 여러 가지 재료를 말씀드렸습니다. 태양광, 그리고 건설, 그리고 예전에 이제 뭐 병상 이런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그냥 재건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나라들이 많다 보니까 SY 주가도 전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충분히 오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아마 지난 시간에도 제가 3,500원 정도면 저점이니까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3,500원 부근은 매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매수했던 가격인 4,000원대 한 초반 중반 좀 있죠. 4,350원 정도를 일단 1차 목표가로 보고 그 구간을 돌파 잘 해준다면은 4,500원 이상 이렇게 보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Y 재건 관련주입니다. 3,500원 현재도 매수 구간이고요. 4,500원 정도에서 수익 실현해보자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1월에 매수했던 바른손 E&A 콘텐츠 관련주이죠. 오늘 1,029원으로 종가 형성했고요. 최고가 수익률 이미 10% 넘게 달성한 종목인데요. 바른손 E&A는 또 어떤 전략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이 종목이 그 처음에 아바타 네. 개봉할 때쯤에서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었어요. 네. 그래서 12월 달에 급등을 했다가 떨어지는 거 보고서 아 이거 그 아바타 관객이 1,000만 명을 넘으면 한 번 더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다시 한번 재추천했던 종목입니다. 주가는 1,000원대에 사셔가지고 1,100원에 팔면 되는 정말 이게 심플한 10% 구간을 횡보하고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그 수익 구간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아바타 2가 우리나라 영화 그 매출 순위에서 역대 2등을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좀 저력을 한번 보여줬었고 제가 바른손 E&A 기대하는 것들이 차기 드라마 기대작들 이런 것들이 올 상반기에 개봉을 할 텐데 이런 관련주를 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보니까 중국의 OTT에서 또 한국 드라마가 또 하나가 또 풀렸다는 소식들이 들려와가지고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저는 지금 좀 봐야 되는 이슈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 요즘 기술주 쪽으로 많이 이제 쏠려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쪽은 한 번에 급등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여러분께 좀 기다렸다가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도 한 1,000원 근처에서 사서 1,100원에 파는 매매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 설명드렸던 재료가 아직도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런 어떤 단기 매매는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니까 다음번에 뭐 살지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은 바른손 E&A를 한 번 더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바타2 흥행 이슈로 주가 상승 움직임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가님께서 차기 드라마 기대작들의 수혜 기대감으로도 추천해 주셨는데요. 또 중국 OTT와도 묶이죠. 현재는 시장이 기술주로 좀 쏠려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으로 목표 수익률 10% 여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1월 31일에 매수했던 제로투세븐 저출산 리오프닝 관련주인데요. 지난주 상승세를 계속 보이다가 오늘은 좀 차익 실현이 나왔는지 소폭 좀 조정을 네. 받았습니다. 제로투세븐은 어떻게 해주실까요? 이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기사가 나온 게 네. 실적이 되게 잘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호재가 나왔는데 거기서 매도를 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차익 실현을 한 네. 거죠. 그동안 선취했던. 근데 저는 아직 이 종목은 시작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게 거래량을 한번 좀 먼저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기 이제 하단에 좀 보시면은 거래량이 이제 차트가 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이 돈들이 많이 들어온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 언제냐면 여기 1월 달 한 중순 정도, 이때 한 12% 올랐을 때 한 번 좀 들어왔고,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들어온 게 언제냐면 작년 12월 달 초쯤에, 그때도 한 15% 올랐을 때, 그리고 좀 더 가보면 11월 달에 한 번 올랐을 때, 중간중간 이렇게 중간 돈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특징은 뭐냐면 돈들이 크게 한번 들어오고 나서 빠지는 순간들은 존재를 해요. 근데 빠질 때 보면은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럼 이거를 저는 보통 어떻게 표현하면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적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계속 추세 상승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통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이랑 오늘이랑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제 누군가가 매도를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전체적인 어떤 큰 손들이 떠났다면은 아마 이런 형태가 나왔을 겁니다. 작년 9월달 차트 보시면은 이렇게 차트가 거대하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무너진 형태로 갔었을 거예요. 이때가 이제 좀 큰 손들이 나갔던 순간들인데 지금은 그때랑은 전혀 달라요. 거래량 수준이 그 당시 거래량이 얼마나 나왔었냐면 하루에 뭐 230만 주 정도가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래량 하루에 뭐 20만 주 정도 거의 평소와 다름없는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나서 수익 구간이 조금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매수가를 오늘 다시 하향하게 된 그런 상태이고 저는 다시 매수 구간으로 온 것 같아요. 이 종목은. 그래서 처음에 제시드렸던 그 당시 목표가 이제 9,000원 이상을 봤었던 가격 전략들은 여전히 유효하니까 떨어질 때 담아 놓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도 저출산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 이것 때문에 참 정부에서도 네. 정책들을 내놓는데 뭐 뚜렷한 그런 게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저출산 대책은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겠죠. 그래서 제로투세븐은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떨어질 때 사시면 좋은 종목으로 저는 다시 한번 이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로투세븐 거래량 터지며 상승한 이후에 거래량 적은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즉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적은 경우 앞으로 추세 상승 더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실적도 좋은 기업인 만큼 다시 현재 매수 가능한 구간으로 목표가 9,000원 선 유지해 주셨습니다. 다음 AS 종목입니다. 1월 17일에 매수했던 휴림네트웍스 이런 5G 재건 관련 주입니다. 오늘 좀 조정이 있었는데요. 휴림네트웍스는 어떤 말씀해 주실까요? 아마 최근에 하락하는 종목들의 대부분이 네. 실적이 좀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좋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휴림네트웍스도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어요. 지금 주가들을 보시면은 요즘 사실 잘 가는 분위기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좀 희망적인 부분은 뭐냐면 한 800원 근처에서는 저점이 계속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보시면 작년 11월 달에도 한 800원 근처 저점이 한번 나왔었고 올해 1월 달에도 800원 근처 그리고 1월 달에도 그리고 2월 달에 와서도 800원 근처에 저점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는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어요. 조금씩이지만.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예전에도 1,000원 이하의 가격이면 굉장히 싼 가격이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우리 방송에서 매수 단가가 지금 840원 정도 나와 있는데 제가 목표가를 20% 정도 잡아드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저점이라서 20% 올라가도 이거는 싼 거예요. 지금 주봉 차트 보여드리면 거의 뭐 바닥이 보이지도 않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언제 많이 올라가냐? 실적이 나오고 나서 악재 해소가 된 뒤에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저는 이제 이따 8시 공개 방송 힌트를 조금 드리면은 지금 우리 증시가 네. 돈들이 모이는 곳들을 보면은 분명히 실적에 포커스를 좀 맞춰두고 있어요. 실적이 좋은 종목들과 안 좋은 종목들이 좀 엇갈리는 곳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당연히 주가가 오르겠죠. 근데 실적이 나쁜 기업들 중에서도 이미 그 나빴던 게 예측이 되고 선반영이 돼서 주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발표 나서 올라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휴림네트웍스가 재료는 정말 많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실적은 좋지는 않으나 이 좋지 않은 실적은 이미 예고된 악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저점에도 원래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실적 나오는 시점까지 전 기다려 보시고 그 이후에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차분히 모아가시는 가격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0원 이하의 가격은 싼 가격이니까 천천히 네. 모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휴림네트웍스 실적 발표 이후에 예고된 악재가 해소되며 상승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800원 정도의 저점 형성 중인데 저점이 계속해서 좀 높여가는 추세이고 현재 아직도 너무 저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매수 가능하고 목표 수익률 20% 유지해 주셨습니다. AS 진행해 주신 적풍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직후입니다. 8시부터 적풍 전문가님께서 오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 중에 계시는데요. 어떤 주제인지 다시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제가 네. 기술주들을 1월 달하고 12월 달에 추천을 많이 드려서 네. 목표가 수익 달성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술주를 들어가는 거는 정말 이제 단타 말고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제2의 인공지능 이슈가 될 만한 업종들을 좀 골라왔는데요. 제가 아까 좀 전에 AS를 드리면서 리오프닝 얘기도 좀 말씀드리고 바닥에 대한 얘기를 드렸어요. 이런 종목들 중에서 인공지능이 지금 바닥에서 5배가 올라갔는데 리오프닝 쪽이나 또 다른 오르지 않은 업종 쪽에서도 그렇게 오를 만한 종목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오른 종목들 보면서 네, 저거 샀어야 되는데 부러워하시는 분들은 제가 기술주들을 언제 드렸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이미 저 작년 12월 달부터 드렸던 종목들이에요. 다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2월 달 드리는 이 종목들이 앞으로 시간이 한 달, 2달 지났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제가 오늘 그런 업종들을 좀 골라왔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어떤 후속 테마가 될 수 있을 만한 2월 달 안에 꼭 매집해야 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릴 거니까 8시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직후 이어지는 공개 방송이니까요. 오셔서 짧은 방송입니다. 오늘 짧게 하고 갈 거니까 잠깐 오셔가지고 어떤 종목 드리는지 체크하고 네.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2의 인공지능 테마가 될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고요. 또 전문가님께서 저점에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을 자주 추천해 주시고 계십니다. 한 달, 2달 지났을 때 수익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8시부터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시면 적풍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8시부터 참여해 보시고요. 저희 다음 코너에서 전략주 힌트 제공해 드리고 있죠. 힌트 들어보시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향긋한 커피 교환권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도전 상한가로 돌아옵니다.